해병대 1사단이 미 제3해병원정군과 함께 경북 포항과 경기도 포천, 파주 일대에서 연합보병 재병협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한미해병대 장병 1,100여 명과 K-808, 마리논과 미 CH-53E 헬기 등 다양한 전력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병들은 소부대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노르웨이와 스웨덴, 루마니아 등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주력 제품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재무장을 위한 유럽 내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만족을 표시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남포조선소도 찾아 조선소의 개건 및 생산 능력 확장 사업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해병대가 산악전 훈련과 도시지역 전투 훈련, 공중돌격 등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고도의 전투 기술을 숙달하며 작전 수행 능력과 함께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악 지형을 극복하는 암벽 등반과 레펠이 한창입니다. 도시 지역 작전 계획에 따라 건물 내부의 적을 소탕합니다. 한미 해병대가 실시한 K-MAP 연합 보병 훈련입니다. 한미 장병들은 산악전 기초 훈련과 팀 리더십 훈련, 도시 지역 전투 훈련 등을 함께 했습니다. 목표 지역을 향해 공중 기동하는 한미 해병대. 우리 해병대 마리논과 미 해병대 슈퍼스텔리온 등 한미의 항공 전력이 집중 투입됐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가상의 적진으로 돌격하며 연합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적진 깊숙이 공중 돌격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목표 지역 확보를 위한 연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he air assault proved that the Koreans are very proficient, very tactically sound, and we were able to very easily integrate not only the Koreans but the Army and the Marine Corps air as well. 공중 돌격 상륙 작전에 성공한 한미 장병들은 기계화 부대와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제병 협동 훈련을 했습니다. 또 주야간 공격 방어 작전을 수행하며 전투 기술은 물론 실전 감각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이번 K-MAP 훈련을 통해 한미 해병대의 강인함과 끈끈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들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한미 해병대 지휘관들은 작전 지도를 함께하며 전략, 전술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해병대는 보병뿐만 아니라 포병과 항공, 군수 등 기능별 K-MAP 훈련을 지속해 연합 작전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미동맹의 강한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한미연합 재병협동 도하훈련 현장을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의 적과 교전 중 아군 지형에 있는 교량이 모두 파괴된 상황. 무려 180여 미터에 달하는 강폭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달받은 한미 공병부대는 곧바로 작전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K1, E1 전차와 500MD 헬기가 엄호 사격에 나섭니다. FS 연습의 일환으로 육군 5공병여단과 미 2사단 등 6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20일 연합 도하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령과 리본 부교, 개량형 전술 부교를 포함해 치누크 헬기, K1, E1 전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 대의 한미 항공 기갑 전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바로 한미 부교의 상호 호환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군의 자주도하 장비인 수령과 또 한미의 문교가 안정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량 복구 작업이 진행된 지 약 4시간 만에 한미 연합 부교를 완성한 장병들은 무사히 양군 전력을 이동시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함께 도하 작전 수행하면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술 능력을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If you look behind us, the bridge that was just constructed took the sheer effort of both U.S. and ROK soldiers. Two soldiers who, although they don't speak a common language, can come out here and complete a common task. I absolutely believe it is the symbol of the U.S.-ROK alliance. 또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사에서 직접 참관하며 연습의 실전성을 분석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리고 어떤 위협에서도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 간, 양군 간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As Freedom Shield 25 concludes here shortly, we look at this training as excellent in our ability to train in all domains, ensuring mutual trust, our defense and security of the peninsula and our homelands. 올해 FS 연습을 모두 마무리한 한미 양군은 이번 훈련에서 도출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사항을 추후 훈련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명합니다. 육군 5사단 군사경찰대대가 미 군사경찰 장병들과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미가 함께 도시적 작전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키웠습니다. 현장에 백재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미 군사경찰 장병들이 팀을 이뤄 절차식 훈련을 진행합니다. 언어도 군복도 다르지만 하나하나 합을 맞춰 나갑니다. 한미 장병들은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전투 기술을 공유하고 실전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내 야외에서 연습을 마친 장병들은 내부 훈련장으로 이동해 건물 내부 수색 정찰과 소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전시 특수임무대 운영과 전투기술 숙달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카투사 장병들까지 함께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각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에 좋은 경험이 되었고 So in the U.S. Army, it's very rare for us to have an opportunity to train with our allies. It was great being able to build that alliance and strengthen our unity with our allies. 특히 미군 중에는 실전 경험이 있는 장병들이 많은 만큼 더욱 실전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의 군사경찰이 협력함으로써 전시 기동 타격 및 탐색 경멸 임무에 대한 서로의 전술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동맹의 강화와 전투 기술의 향상을 모두 달성한 한미 군사경찰 장병들. 끊임없는 교류를 바탕으로 전술 토의와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공동의 전술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얼마 전 유엔 직원이 폭발물에 숨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육군 3공병 여단이 연합 위험성 폭발물 제거 훈련을 했습니다. 실전 같은 연합작전을 펼친 훈련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적이 침투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소식에 한미 장병들이 제거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갑니다. 건물 내부 적과 교전 끝에 목표 지점에 다다르고 진입 전 부비 트랩과 숨은 적은 없는지 주변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자칫 다른 선을 건드리면 바로 큰 파괴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신중을 기울여 선을 자릅니다. 안전히 폭발물을 제거하고 건물 확보를 끝으로 훈련이 종료됩니다. 꽃샘추위로 눈도 녹지 않은 강원도 인제 KCTC 훈련장에서 한미 EHCT 장병들이 폭발물을 개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EHCT는 위험성 폭발물과 급조 폭발물 등을 탐지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 3공병여단이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과 연합으로 실전장 상황을 가정해 EHCT 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양국 공병부대의 폭발물 대응 능력을 비교하고 동시에 한 팀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공감대에 양국 장병들은 상호 이해하고 크기도 작동법도 모두 다른 폭발물의 해체 작업을 함께 배웠습니다. 양국이 보유한 장비의 총력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 폭발물 개척 관련 치밀하고 완벽한 전투 수행 방안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EHCT 팀의 노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성과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부대는 이번에 숙달한 연합 폭발물 대응 능력으로 한미 방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육군 3 공병여단은 이번 후반기에도 한미연합 비행장 피해복구 훈련을 통해 한미 공병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7일 11시 17분쯤 P3 초계작전간 어청도 서쪽 약 170km 해상에서 소형 목선을 식별했습니다. 군이 해경과 함께 목선을 확인한 결과 북한 남성 2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후 해경과 협조해 북인원과 소형 목선을 관계기관에 인계했습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 남반공 해상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 칼빈스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여러 차례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다가 이탈한 지 닷새 만인데 국방부는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0일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으며 우리 군의 통신에 교신하지 않고 우리 영공 외곽 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거쳐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1258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을 선언한 가운데 석정권 방위사업청장이 내주 유럽 출장을 통해 K방산 세일즈에 나섭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25일부터 31일까지 노르웨이와 루마니아,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석 청장은 K9 자주포 도입국인 노르웨이에서 고위급 면담을 통해 K9 추가 수출과 천무 수출을 협의합니다. 또 루마니아에서는 레드백 장갑차와 K2 전차 수주를 위한 고위급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웨덴과는 기술협력 등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방사청은 이번 출장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무기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최근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총 8천억 유로, 우리 돈 1258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후 진행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무장을 위해 유럽산 우선구매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유럽 내 방위산업 생태계 복원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군수선박 건조기지인 남포조선소도 찾았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 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는데 통신은 구체적인 발사 위치나 무기체계 명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소근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날 군수선박 건조기지인 남포조선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소의 개건 및 생산 능력 확장 사업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와 접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 건조 활동 등이 식별된 곳으로 김 위원장이 믿음직한 대규모 군수선박 건조기지로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갔지만 북한이 주민 이동을 극심하게 통제하면서 탈북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탈북자 수는 1,00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난달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1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한국에 온 탈북자 수는 196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보고서는 탈북자 수가 5분의 1 규모로 감소한 것에 대해 북한이 팬데믹 시작 이후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다시 개방했지만 주민 이동과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통제로 탈북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탈북자의 대다수였지만 2023년과 작년에는 해외로 국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파견됐다가 한국으로 간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폴커 티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국제인권단체나 감시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잇따라 부분 휴전에 합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광물 협정에 곧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히토류 광물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정상 간 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면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영토에 묻힌 히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와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30일 공격 중단을 논의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원전은 우크라이나인일 것이라며 논의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고집하는 중립국 유지, 즉 나토 가입 금지 요구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건 종전 제한이 아닌 최후 통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외교적 해결 의지와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드론 공격이 오가는 등 양국 간 군사적 대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복무에 대한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르게 됩니다. 강화도는 외세의 침공을 방어하던 중요한 요충지였죠. 3월 서해 수호 주간을 앞둔 지금 과거 서해를 지키고자 한 역사 속 전적지를 찾아가 봅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수많은 돈대가 설치됐는데요. 호국 돈대길을 따라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호국 돈대길의 출발점인 갑곡돈대는 강화도의 역사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강화 해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고려가 몽골과 대치하던 시기부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최전선으로 기능한 갑곡돈대에 오르면 강화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와 서울 방향이 훤히 보입니다. 이는 강화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수도 방어를 위한 최전선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 밖에는 날카로운 가시로 성벽을 감싼 탱자나무가 눈에 띕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외곽에 심어진 이 탱자나무는 수령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1866년 병익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했을 때 갑곡돈대가 첫 전투지였고 탱자나무는 격전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갑곡돈대를 지나 남쪽으로 이동하면 광성보에 다다릅니다.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조선군을 이끌었던 어지연 장군과 조선군은 근대적인 미 해군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항전은 남북전쟁으로 단련된 미군에게도 공포심을 남길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흙을 던지며까지 지키려 했던 광성보에는 당시 사용됐던 대포가 전시돼 있어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군의 주력 화포는 이 불랑기포였습니다. 하지만 신미양요 당시 미군의 근대적인 화포에 비하면 사거리와 위력이 월등히 부족했습니다. 호국돈대길의 종착점인 초지지는 강화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조선군 방어진지의 최일선이었습니다. 강화를 거쳐오던 모든 외국군은 이곳 초지진을 처음으로 맞닥뜨렸고 운요호 사건 당시 일본 해군 육전대가 파괴해 터만 남았었습니다. 현재의 초지지는 복원 작업을 거쳐 새로 만든 것이지만 포탄을 맞은 소나무와 성벽은 그대로 남아 역사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한말 안보의 최일선이었던 강화도와 서해바다. 서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보의 최일선이고 호국정신의 역사를 이어받은 국군 장병이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19 전투비행단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전투태세훈련 5아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에는 처음으로 39 정찰비행단과 방공관제사령부 33전대, 91 항공공병전대 등 부대와 전시출격, 기지방어훈련, 파손항공기수리 등 50여 개의 강도 높은 훈련을 협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병대 6여단이 20일 백령도 전역에서 합동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에는 육해공군 합동부대장병 600여 명과 지역주민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굴삭기와 집게차 등을 동원해 주요 도로와 마을 주변 폐기물 등을 정리했습니다. 육군 20기갑여단이 20일 강원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가 산화하신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유해발굴 작전은 앞으로 6주간 인제군 칠성국의 일대에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해안과 산악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 일부에 안개가 끼겠으며 해안과 산악 지형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해안과 산악 지형에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 모두 7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3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전 지역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동해상에서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도 평년보다 3에서 9도가량이 높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야간부터는 기압골이 통과해 27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꽃샘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